네,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 17번째 시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곧바로 개념을 들어가게 되면, 자, 일단 보면은 이렇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뒤에를 보시면 이제 원의 중심과 그리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이 d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접한다라는 내용과 같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은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두 도형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생기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판별식으로 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도형을 이제 연립하면서 판별식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은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이 원과 이 빨간색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즉 근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우리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거는 우리 근의 개수가 이렇게 한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 판별식을 했을 때 판별식 d값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원과 직선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둘이 연립했을 때 해의 개수가 0개라는 거잖아요. 빵개. 그래서 이 친구는 판별식을 했을 때 d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되냐? 일단은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앞서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요렇게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 빨간색 케이스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자, 원의 중심에서 이 빨간색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을 해요. d라고. 자, 그럼 여기랑 여기를 이었더니 여기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 케이스는 만약에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내가 이 d랑 아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더 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이 노란색 직선인데, 이 노란색 직선은 원의 중심과 이 노란색까지의 거리가 이 보라색 부분이 돼요. d. 근데 아까와 달리 이 d의 값이 결국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게 되죠. 그래서 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내용은 d랑 반지름의 길이 r이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이 d랑 r이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까지가 d였는데 d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딱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d랑 r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d 값이 더 크다 해서 딱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맞게 푸시면 됩니다. 자, 곧바로 예제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일단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건데 자, 판별식은 요 원의 도형의 방정식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생기는 판별식의 값으로 이제 근의 개수를 판별을 하는 거였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이 친구한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5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실제로 전기를 하게 되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자, 요런 식이 되는데요. 자, 이거 판별식 하면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8이 되면서 요 판별식 뒷값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개라는 내용이어서 이 직선과 원이 어떻게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원의 중심과 그리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 뒷값과 반지름의 길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풀었습니다. 자, 한번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0,0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0,0과 자,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얘를 뭐뭐는 0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 좌변으로 한 방향으로 한번 몰아줄게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d의 값은 자, 루트 xy 개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한 거 그거분에 x 자리에 0 넣고 y 자리에 0 넣으면 결국에 마이너스 1만 남게 되죠. 아,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자, r제곱이 5기 때문에 우리 r의 값은 루트 5가 되죠. 루트 5. 자, 그럼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 d랑 r 중에서 자, r의 값이 더 컸어요. r의 값.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림을 봤을 때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런 케이스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요 d의 값보다 더 큰 케이스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봐도 위치 관계는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편한 방법이 뭔지 얼른 터득하셔서 이런 걸 둘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얘랑 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얘는 아까 그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일단 그러면 우린 d의 값을 알아야 돼. 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으니 자, d값을 먼저 구해주게 되면 d는 루트 xy 개수 제곱해서 더한 것 분의 절대값이오고 x랑 y 자리에 00 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얘는 루트 25. 그러니까 5분의 플러스 15로 빠지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얘가 3이 돼요. 그럼 d는 3이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 자,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7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이라는 애는 결국에 루트 9랑 같잖아요.
그럼 내가 D랑 R의 대소관계를 비교했더니 우리 D의 값이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D의 값이.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랑 만나지 않을 때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있을 때 요 D랑 R 중에서 D의 길이가 더 길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위치 관계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얘는 자, 원과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그럼 얘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해서 이걸 판별식을 계산하는 거죠. 자, 저는 y는 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y는 꼴. 자, 요거 y는 꼴로 바꿔보게 되면 y는 x-2가 되면서 y 자리 대신에 x-2를 한번 넣어볼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4에다가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하면서 마이너스 12는 0 이런 식이 되면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요.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짝수 공식을 한번 쓸게요. 짝수 공식. 자,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계산하면 얘가 0보다 크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개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위치 관계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 4번을 한번 볼 건데 자, 얘는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풀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그러니까 그 공식을 활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럼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여기가 반지름 R이고 자, 여기가 뭐 D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될 때는 이 D랑 R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R의 값이 더 커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D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은 음함수꼴로 바꿔주게 되면 2x-y 플러스 k는 0이고 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래서 D를 바로 구해주게 되면 자, 루트 xy 개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한 것 분해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 y 자리에 6을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k 요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 D의 값이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서 반지름 길이는 루트 20이죠. 그러니까 2 루트 5보다 작다 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양쪽에다가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주게 되면요. 얘는 절대값 k-8 얘가 둘이 곱하면 1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 자, 요거 4, 2에 끼는 거죠. 4, 2. 4, 2에 끼는 거니까 자, k-8이라는 친구가 자,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플러스 10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8을 더해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부터 18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가 3분이 됩니다. 3번.
자, 이어서 예제 문제 5번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얘는 저 직선이 얘랑 접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양수 k 값. 자, 이번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딱 있을 때,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의 값이 결국에 r 값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곧바로 d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요. 자,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중심좌표가 1,-3. 그러면 거리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루트 xy 계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한 것 분해 절대값 씌우고 x 자리에 1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어요. 그럼 1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되면서 결국에 이 값이랑 r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r 제곱이 10이니까 여기 r 값이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10을 곱하게 되면요. 자, 절대값 k-8이 10이 됩니다. 10. 그러면 우리 k-8이 플러스 10이거나 또는 k-8이 마이너스 10이 될 건데, 자, 이 밑에 거, 첫 번째 거는 k 값이 18. 자, 두 번째 거는 k 값이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양수 k의 값이니 첫 번째 18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얘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k의 값의 범위를. 자, 이번에는 한번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자, y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k를 그대로 한번 넣을게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이 1. 이런 식이 되면서 이 식들을 싹 정리를 해요. 전개를 해요. 그럼 5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내가 이 연립했을 때, 두 도형의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생기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근의 개수가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을 짝수 공식 한번 쓸게요. 자, 짝수 공식을 이용해주게 되면, 자, b' 제곱,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되겠죠. 아, 그러면 k제곱이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돼요. 그럼 이거 사이잖아요, 사이. 그럼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그리고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핵심 유형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얘도 내용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공식으로 쓸 거예요. 자, 원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그럼 원의 중심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요런 그림이 나와주려면 우리 d랑 r을 비교했을 때 자, r의 값이 더 커야겠죠. 자,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요. 자, 요거 음함수꼴로 일단 바꾸면 2x-y 플러스 k는 0. 자, 이 친구랑 0,0 사이의 거리가 d입니다. d. 자, 그럼 루트
4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k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얘랑 이 친구랑 반지름의 길이 얘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등식이 생겨야 돼요. 아,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작네? 그럼 이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요. k값은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되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핵심 유형 문제 2번 문제 볼 건데요. 자, 저것도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번에는 양의 정수 R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직선. 자, 요런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D,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했을 때, 자, D랑 R의 대소관계는 당연히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직선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고 이 친구랑 3,2라는 요 그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번 두는 거예요. 그럼 d는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 씌우고 x자리에 3, y자리에 1을 넣게 되면요. 9 플러스 8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계산을 하면 5분의 22가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 17, 5까지 더하면 이제 22가 되면서 이 D랑 R의 대소관계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죠. 그쵸? 이 친구는 결국에 한 4.xx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점 몇보다 큰 R의 정수 R의 최소값은요 5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얘는 중심좌표가 애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자,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그리고 저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중심좌표가 나와 있으니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까지는 세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쟤네들이 접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결국에 d의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대충 설명을 하면 원이 있고 이렇게 접한 거잖아요. 그럼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 그럼 이게 결국에 r의 값이랑 같게 되니까 우리는 d의 값이랑 r의 값이 같다라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d의 값, 즉 r의 값을 계산하면요. 자, 루트 1 플러스 1분의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자, 루트 2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얘를 유리화하게 되면 자,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8이다.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이렇게 원이 다 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먼저 자,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자,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9가 달리고 자, y제곱 마이너스 4y에다가 쟤도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4가 달립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9는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요렇게 그러면 내가 좌변에 임의로 추가한 게 9랑 4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9랑 플러스 4를 추가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이랑 이 친구가 접해야 돼. 저것도 음함수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이 D랑 아까 구했던 D랑 아래값이 일치해야겠죠. 그럼 D를 한번 바로 구하게 되면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이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가정을 하면 자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2를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반지름의 길이인 2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자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9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는 자 4M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4가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항시키게 되면요. 얘는 뭐 5M제곱 플러스 12M은 0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2차 방정식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12.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보면요. 자, 얘도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을 때 B의 범위를 구하래요. B의 범위. 자, 이번에는 판별식 이용해서 Y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의 제곱은 4. 자, 그럼 전기를 하게 되면 5x제곱 플러스 4bx 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자,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작다겠죠. 근의 개수가 빵개인 거니. 자 그리고 이거 지금 x의 개수가 짝수니까 한번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b' 제곱하면 4b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아 그럼 넘겨주면 전기를 해주면 4b제곱 마이너스 5b제곱 그리고 플러스 20이 0보다 작겠죠. 그러면 b제곱이 20보다 크다라는 식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범위 자체는 b값이 자 2루트 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면서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을 때 알파랑 베타 제곱의 뭐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는 우리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 좌표가 일단 0,K고 요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D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4 플러스 1분의 X자리에 0 넣고 Y자리에 K를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이잖아요. 루트 20. 그럼 2루트 5.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아. 그럼 우리가 그림을 대충 그려봤을 때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일 때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우리 D의 값이 더 컸었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자 얘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자 일단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1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면서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K 값이 플러스 11보다 지금 크다라는 식이 돼요. 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겠죠. 얘가 알파, 이 친구가 베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계산하면요. 자, 99 81에다가 121. 자, 둘이 더하게 되면 202 해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마무리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